요즘 들어 부쩍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벅차거나 스스로가 남들에 비해 조금 뒤처져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계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력이 좋다거나 숫자를 빨리 계산하는 그런 뻔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고쳐야 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당신이 매우 비범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사소한 행동 속에 숨겨진 지능의 신호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태도인데, 나는 사실 별거 없어, 다들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면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메타인지 능력이 상위에 든다는 반증입니다. 반면 지적 수준이 다소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르며 지능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단조로운 일상을 견디지 못하는 강렬한 권태로움인데, 당신은 아마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영상물이나 뻔한 농담들에 금방 실증을 느끼는 편일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지적인 유희를 갈망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복적인 일상은 그들에게 고문에 가까운 정신적 피로를 선사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은 취미를 수시로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펼쳐두고 읽기도 하며, 때로는 평온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는 중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산만한 게 아니라 지능이 충분히 높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바로 혼잣말인데, 아마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중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는 행위는 기억력을 높이고 현재의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죠. 미시간 대학교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며 대화하는 습관은 급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들도 이런 독특한 습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주변에서 흔히 멍 때린다고 표현하는 공상인데, 대화 도중 갑자기 시선이 고정되며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에 잠기는 당신의 모습은 결코 집중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의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중이며, 이는 창의성이 폭발하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대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유독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인데,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적이는 모임보다는 조용한 방 안에서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영국 심리학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도한 사회적 활동에서 오는 피로감이 크며 오히려 고독한 환경에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치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 외부 연결을 잠시 차단하는 것처럼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로 바로 끝이 없는 호기심인데,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 같은 원초적인 질문부터 중력이 사라지면 물은 어떻게 흐를까 같은 엉뚱한 상상을 멈추지 않죠. 누군가는 영양가 없는 생각이라며 치부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지적 갈증이야말로 인류의 혁신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당신의 학습 속도를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일곱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특징은 당신이 평소에 지나칠 정도로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는 점인데, 이건 결코 당신의 결함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고성능 카메라 수십 대를 설치해둔 것처럼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상대방의 표정이나 담어 선택을 끊임없이 복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피곤하게 산다고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려는 아주 고도화된 연산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2015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언어를 다루는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번째로 눈여겨볼 점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겸손함인데,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깨끗하게 승복하곤 합니다.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아집보다는 무엇이 진실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에 타인의 비판이나 피드백을 마치 보물섬을 안내하는 지도처럼 소중하게 여긴 태도를 보이죠.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결국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정점에 올라서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징후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아주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자랑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 심지어 인터넷에 유행하는 밈까지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당신의 적응력은 패턴 인식 능력이 극도로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신의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세상을 분석하며 천재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결코 성적표에 찍힌 숫자나 화려한 이력서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과 질문을 던지는 방식 그 자체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 만약 오늘 제가 나열한 이 특징들이 마치 본인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당신은 그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며, 그 차이점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당신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믿기 시작한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